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남입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9월 고점을 향해 다가가는 가운데 달러 인덱스와 빅스 변동성 지수도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P 500은 쌍바닥을 형성한 이후로 충분한 반등에 실패하고 다시 쌍바닥의 저점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이로써 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올라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이 터지던 당시와 2008 금융위기 때의 차트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2001년 4월 초의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때의 가격도 최종적인 바닥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바닥 패턴을 만든 이후로 상당한 반등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전저점을 터치하는 과정에서 샛별형 도지 패턴을 만들면서 연이어 상승을 이어간 것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형성된 상승세는 피보나치 구간에서 그린존을 돌파했을 뿐 아니라 블루존 상단부까지 근접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200일 지수 이등평균선에 막히며 장기 추세를 바꾸진 못했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그 이후로도 한동안 계속해서 새로운 저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동그라미 보세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등은 늘 여기 보이시는 200일 이평선의 저항에 막혀서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2002년 10월 10일의 차트입니다. 이때도 시세는 하락 최선을 돌파하며 한동안 거침없는 상승세를 형성했습니다. 이전에 보여드린 예시와 마찬가지로 피보나치 그린존을 돌파했을 뿐 아니라 블루존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결국 200일 이평선의 저항을 뚫지 못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2003년 3월 12일에 발생한 저점이 2002년 10월의 저점보다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쌍바닥 이후의 하락세가 쌍바닥 저점보다 높은 저점을 형성한 것이고 이것은 추세 반전의 좋은 신호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에 탄력을 받은 미국 증시는 결국 매번 저항으로 작용하던 200일 이평선까지 돌파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미국 증시는 200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3년 이상 우상향했습니다. 자,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미국 증시 상황을 보겠습니다. 9월 16일에 쌍바닥을 형성하고 반등하는 듯 했으나 윗꼬리를 남기며 실패한 것이 보이시나요? 여기 흰색 동그라미를 보세요. 이건 위험 신호입니다. 그 이후로 S&P 500은 한참을 더 하락했습니다. 2009년 2월 23일의 경우도 보시길 바랍니다. 전저점을 터치하고 양봉이 떴을 때까지만 해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바로 힘이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 그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현재의 S&P 500 차트를 보시길 바랍니다. 전저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는 듯 했으나 바로 힘이 빠지고 되돌린 모습이 나왔죠. 그렇게 현재 미국 증시는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입니다. 현재의 가격을 기준으로 약 6%가량은 더 빠져야 유의미한 지지선이 나타나며 좀 더 하락한다면 11% 이상 하락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장기 하락 추세를 바탕으로 피보나치 되돌림을 작두했을 때 현 위치가 깨지면 11% 이상의 추가 하락도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6일 영상에서 비트코인 방향성을 분석해드렸는데요. 이때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말을 다시 확인해보고 나머지 브리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머뭇거리는 위치가 9월 13일 고점을 기준으로 작두한 피보나치 0.5 라인이라는 것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위치를 기준으로 트레이더들은 추세의 방향성을 판단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지금 위치에서 매수세가 확실히 붙지 못한다면 비트코인은 다시 18K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투자자들은 확률과 손익비를 따져볼 필요가 생깁니다. 현 위치를 돌파했을 경우 21K가 주요 고비가 될 수 있고요. 거기서 더 간다고 해도 21.8K가 또다시 강한 저항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반대로 현 위치에서 비트코인이 돌파에 실패하게 되면 18K 초반대로 후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현 위치는 18K의 초반 매수를 시작한 분들에게는 익절 타이밍을 고려할 만한 위치이지만 새로 매수를 하거나 선물 롱 포지션을 잡기에는 효율이 떨어질 수 있는 위치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제가 저 당시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서 손익비를 잘 따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좀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상승 베팅을 하기에는 오를 경우 오를 수 있는 폭에 비해 내릴 경우 내리는 폭이 더 크니 새로운 매수를 하거나 롱 포지션 잡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드렸었죠. 자, 말씀드린 그 이후로 비트코인은 꾸준히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히 기다리세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피보나치 0.5 라인을 돌파하지 못한 것은 트레이더들의 하방 베팅을 부추기는 요소였으며 4시간 차트에서 202평선 지지에 실패한 것은 추가로 더 큰 매도세를 불러오는 요소였습니다. 보라색 선으로 표현된 200일 지수 이동평균선이 깨지는 순간 큰 음봉이 출현한 것이 보이시나요? 하지만 지금의 하락이 이걸로 끝이 아닐 수 있기에 더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영상에서 제가 오펙 플러스의 유가 감산이 한동안 심각한 악재로 작용할 것이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드렸는데요.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은 미국이 전쟁에 준하는 에너지 위기를 피하기 위해 더 많은 석유를 공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오펙 플러스의 감산 결정에 대해 미국의 활동을 반대하는 좋은 일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미국이 석유 시장의 야기한 혼란에 대해 균형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인데요. 러시아와 서방 간의 갈등에 한유 국가들이 가세하면서 전 세계적인 균열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적인 경기 침체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공조가 필수적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발생했던 위기 당시에도 더 심각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제 공조가 따라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탈세계화와 각자 도생이 만연한 가운데 지금 세계 경제에서는 공조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펙 플러스의 감산 결정으로 인해 굴욕을 감수하고 직접 사우디 방문까지 했던 바이든과 백악관의 외교적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감산이 국제 유가를 끌어올려 세계적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고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의 전쟁 자금 확보를 도울 것이라면서 한유국들을 압박해왔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이 민주당의 선전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상황에서 이번 감산 결정은 청천벽력이나 다름없습니다. 바이든이 지금 극대노하고 있는 이유죠.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는 미국의 전통적 우방이었던 사우디가 노골적으로 러시아 편을 든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유 가격은 물가와 직결되어 있고 물가는 증시에 영향을 주고 증시는 다시 코인 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게 지금 투자자들은 이런 굵직굵직한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있어야만 큰 변동성이 시장을 흔들기에 앞서서 대비할 수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저녁 9시 30분에 발표되니 잊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 이외에도 이번 주에는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발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 9시 30분에는 생산자 물가지수의 발표가 있습니다. 목요일 새벽 3시에는 FMC 회의록 공개 일정이 있고요. CPI가 발표되는 목요일 저녁 9시 30분에는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함께 발표됩니다. 이번 주에 발표되는 모든 데이터들은 11월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연준의 척도가 될 것이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발표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은 다시금 방향성을 결정하게 될 수도 있으니 지금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4분기를 어찌어찌 넘긴다고 해도 전 세계적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는 내년 상반기에는 더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시장은 언제나 실물 경제를 앞서간다는 것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고 실물 경제 회복이 더 중요해지는 타이밍은 결국 올 것이며 그러한 조정이 보이기 시작하기 전부터 자산 시장은 반등 랠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게 되면 일반 투자자들은 지금 같은 시기에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시기에 포기하지 않고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 이들은 결국 달콤한 열매를 거둘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희 DBN 컴퍼니는 그 기회를 잡기 위해 회사를 점점 더 확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DBN 컴퍼니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에 메일로 적극 지원해주세요. 정직원이든 사이드 프로젝트 팀원이든 상관없습니다. 거침없이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만간 DBN 컴퍼니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나 런칭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무료고요. 조만간 구체화되면은 커뮤니티에 올리겠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못 보니깐요. 구독 꼭 눌러두세요. 그럼 내일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안녕.